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원래 하면 되거든요. 두 원의 위치 관계. 근데 앞에 뭐 있었는지 짧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할 거 이야기를 합시다. 맨 처음에 했던 얘기는 기본적인 원이에요. 원의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였고 원이 뭐였다고? 음, 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게 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 반지름 그 두 가지를 알아내면 원의 방정식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였다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모양새. 이런 모양새. 이렇게 생겨서 그죠? 그래서 중심 좌표 바로 나오고 반지름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녀석이었고 얘를 쭉 전개해서 일반형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녀석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상수항의 숫자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 잘못 고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는 바람에 원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이 달려있긴 했지만 어쨌든 됐고 우리는 좌표 평면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제 원만 취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했고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였다고? 얘를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하고 나머지 우변에 넘겼을 때 이 우변에 있는 게 반지름 제곱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라는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 나와 있고 여긴 다 뭐 원 하나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뭐 그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림은 요 그림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원 하나랑 직선 하나고요. 이게 말했지만 우리가 손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얘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 하나랑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 하나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만날지 안 만날지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림이 주어진 게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식으로 판단할 건데 그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 방정식이 두 개잖아요. 2차 방정식 하나랑 2차 방정식 하나랑 1차 방정식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니까 이 1차 방정식을 2차에다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날 거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별로 제가 수업할 때 잘 쓰지 않고요. 여러분도 실제로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을 거고요. 얘보다 훨씬 더 괜찮은 건 뭐였다고?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비교할 때 뭘 비교하는 거였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였다. 그죠? 그림 거의 똑같이 생겼을 텐데 얘가 훨씬 더 많이 쓰는 방법이고 얘가 훨씬 더 직관적인 방법이고 요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 혹은 같으냐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결정이 날 거다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 세 개 중에 요 직선 세 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접선, 그 다음으로 할선. 얘는 이름 없는 직선이에요. 안 만나면 더 이상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는 녀석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요 직선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다?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였다고요. 그죠? 문제 풀어봐서 숙제한 사람들은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요 현의 길이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야 되고 공식 가지고 그 다음 반지름 찾으면 되고요. 요거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요게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였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요 접선의 경우엔 접선 자체도 꽤 중요한 녀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뭐 책에는 두 개밖에 안 써 있지만 사실상 세 종류의 유형이 있었고요. 좌표 주어진 경우, 기울기 주어진 경우,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었다고요. 접선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가서 보시면 첫 번째로 접선을 구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나오는 거니까 다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찢어가지고 좌표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제로 나와 있는 건 결론이 이겁니다. 그죠? 원이 하나 나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요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새다. 원이 있고 원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x제곱인 걸 xx, yy 이렇게 제곱을 뜯은 다음에 요거 x 하나에다가 요거 좌표 대입하는 거고 y 하나에다가 요거 좌표 대입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는 게 첫 번째,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거의 사실상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증명을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증명하는 과정은 여기 몇 쪽이야 이거? 책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5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인데 어쨌든 결론이 뭐였다고? 이거였어요.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외우지 않으면 매번 사실상 이걸 푸셔야 되거든요. 약간 귀찮아요. 외우는 게 좋고요. 말했지만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공식들 있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도를 해준 건 고마운데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가지 않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걸 쳐다보고 그렇네 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 야 아니야. 이거 그냥 외우는 거거든요. 외우는 방법은 그냥 풀어서 틀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푸는 거야. 틀려도 돼요. 맞을 때까지 그냥 푸는 거야. 공식을 그냥 외우는 방법은 이거 달달 외운다고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실제로 여기다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손으로 써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쓰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건 뭐 내용이 설명은 안 돼 있고 문제로만 나와 있는데 얘처럼 점이 하나 나와 있고 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점이 원 밖에 있는 거지. 그죠? 원 밖에서 접선 그었을 때 걔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 다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접점을 임의로 두고 여기구나. 두 번째 방법이 접점을 임의로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기울기를 임의로 두고 그냥 푸는 거야. 왜냐하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랑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뭔가 풀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세 번째 방법. 저는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0,1을 지나가는 임의의 직선이 있다고 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랑 같더라. 이걸로 그냥 m을 찾으시면 돼요. 어쨌든 접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히 이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하잖아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식들 있죠. 접점이 주어졌을 때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공식 기억이 안 나면 그거로도 푸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 오래 걸리니까 미리미리 좀 찾아 놓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공식이니까 외워두시고 혹시 얘나 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다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아요를 이용해서 접선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건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원 하나랑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두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 소리인데 너무 큰가? 너무 큰가? 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미리 복사를 좀 해둘게요. 이 중에 복사가 뭐니? 이거니? 그래서 붙여넣기.
뭘 할 거냐 하면 원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요만한 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 큰 원이랑 조금 작은 원이랑 둘이 안 만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야금야금 옮겨가다가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 생길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하나 또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지나가서 좀 더 지나고 좀 더 지나고 좀 더 지나서 접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더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 잘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예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요.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살짝 떠서 안 만납니다. 둘이. 계란 후라이처럼. 그러다가 배고파? 어디 갔어?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딱 가운데. 가운데야? 아닌데? 나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제가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요. 가운데로 칩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원이 두 개 있고 걔네 둘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다고 둘이 안 만나요.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은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 다시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다시 안 만나요.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건 이 녀석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인데 요거는 이제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동심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원의 중심이 같다 그래서 동심이에요. 동심원. 얘는 중심이 같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요거는 원의 중심이 둘이 똑같은 원이면 동심원이에요. 그냥 이거는 요 녀석이 약간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원이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크게는 5가지 혹은 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원 두 개가 만난다고 치면 한 점, 두 점, 한 점, 다시 빵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5개가 있다는 거 정도는 그냥 납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도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처럼 식으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 5개 중에 무엇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이 주어지면 5개 있지 싶은데 식으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 두 원이 이 5개 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똥손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 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뭘로 판단할 거냐면 얘도 결국 원이니까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그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그림부터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작업하는 건 두 원의 중심을 이어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두 원의 중심을 이어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두 원의 중심을 이어볼 겁니다. 여기도요. 이게 큰 원의 중심이고요. 이게 작은 원의 중심이에요. 큰 원의 중심이고 작은 원의 중심이에요. 얘는 뭐 중심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노란색 선분이 의미하는 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원이랑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한번 표시해 볼 텐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엔 요게 반지름이고요. 아이고 이렇게 힘이 세다고 내가? 배고픈데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예요. 세 번째 있는 건 이렇게 겹쳐서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예요. 괜찮죠? 네 번째 건 큰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입니다. 다섯 번째 건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두 원의 반지름들을 표시를 좀 해봤는데 뭘 하려고 한 건지 눈치가 채지나요? 빨간색, 파란색 선분이랑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야. 그죠? 눈에 딱 띄는 거 두 개를 먼저 보자면 이거하고 이거죠. 얘는 어때요? 파란색, 빨간색 둘이 더하면 노란색이랑 똑같죠? 얘는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노란색이랑 똑같죠.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가 조금 아름다운 녀석인데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는 요 녀석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시면 이것처럼 두 점에서 안 만나요. 파란색 원의 반지름을 R1, 빨간색을 R2,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보면 첫 번째는 요 상황은 R1이랑 R2를 더했더니 D보다 더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긴 거잖아요. 그죠? 얘는요. R1이랑 R2를 더했더니 중심 사이의 거리랑 딱 같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두 원이 서로 외접한다 이렇게 불러요. 밖에서 접하는 경우니까 외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로 내려와 보면 이제는 R1이랑 R2 더한 거랑 D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구나 라는 거 대충 눈치가 채지죠?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둘이 더하면 노란색보다 커요. 그런데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R1이랑 R2를 뺄 거야. 뭐 이제 둘 중에 누가 큰지는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울 건데 둘이 빼서 차이를 살펴보면 이 차이는 오히려 D보다 작아져야 돼요. 약간 골치 아픈 건데 여기 와서 세트로 보시면 돼요. 얘는 어때요? 파란 거랑 빨간 거 둘이 뺐더니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똑같죠? 여기는요. 파란 거랑 빨간 거를 뺐더니 중심 사이의 거리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면 여기 조금 남았잖아. 그지? 요거까지 다 채워져야 딱 맞아 떨어질 텐데 노란색이 요거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여기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세요. 부등호가 왼쪽 방향이었다가 같아졌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달아서 쭉 써보면 이게 순서가 약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썼다 지워야지. R1 더하기 R2랑 D를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R1 더하기 R2 D고요. R1 더하기 R2 D잖아요. 여기에 누가 온다고? R1 빼기 R2 이렇게 온다고요. D R1 빼기 R2 D R1 빼기 R2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식이.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건 뭐다? D가 빵이다. 동시원이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빵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상황을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개의 식을 이용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역시나 원이기 때문에 중심 좌표 중요하겠죠? 원이 두 개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반지름 두 개. 그 두 개의 합이랑 차이를 이용해서 비교해가지고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고 요거 아까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외접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런 애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내접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와 내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이것도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려서 문제 풀 때 두 원이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공에 두 개 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라 큰 거 안에 조그만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안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빼먹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인데 책에 보면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 그림이랑 밑에 박스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기억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몇 개 추가를 좀 할 건데 이 다섯 개 마지막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다섯 개의 그림을 가지고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파악할 거야도 있는데 이걸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할 때 접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들도 당연히 접선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원이 두 개야. 이 두 원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 공통 접선이라고 해요. 그 공통 접선의 개수 가지고도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것부터 보시면 이 그림이에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4개래요. 4개 찾아봐. 눈으로. 4개나 그을 수 있대. 4개 찾았어? 첫 번째 상황이에요. 접선 4개나 그을 수 있대. 정말로 4개일까? 혹은 더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 네 개 어떻게 생겼냐면 보세요. 둘이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도 있겠지 밑에도 있겠지 이렇게. 그럼 2개는 찾았어. 그럼 2개는 어디 있어? 사이에 뚫고 지나간다. 이것도 동시에 접하는 거야. 그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됩니다. 공통 접선. 근데 이 공통 접선 4개를 공통 접선 4개도 약간 2개 분류로 나누어 보자면 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요거 2개는 직선 입장에서 보면 원의 중심이 같은 쪽에 있어요. 이 직선을 경계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 이걸 경계로 해서 같은 쪽에 있는데 얘는 어때요? 두 원의 중심 사이를 뚫고 지나가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2개는 공통 접선이긴 한데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요 사이에 껴있는 요거 2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 내접선 이렇게 불러요. 정석에는 뭐 안 나와 있지만 뭐 몰라도 돼서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아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필요해요. 그냥 기억하세요. 뒤에 보면 나와요, 문제로. 밖에 있는 요거 2개는 공통 외접선. 원의 중심 입장에서 보면 원의 중심의 바깥쪽을 지나가는 접선이다. 공통 외접선이고요. 원의 중심 사이를 지나가는 거니까 공통 내접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원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진 채로 안 만나는 녀석이면 공통 접선 4개 그을 수 있고 그때 공통 외접선도 2개, 내접선도 2개 그을 수 있어요. 1위로 올 거야. 공통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3개? 어떻게 3개인지 눈에 들어오나요? 머릿속으로 비디오를 굴리는 거야. 이 원이 2개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보면 뭐 공통 외접선도 뭐 깨작깨작 움직이겠지. 근데 공통 내접선은 어때요? 이렇게 있던 게 싹싹싹싹싹 해서 이게 딱 합쳐질 거 아니야. 그지? 둘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다? 공통 외접선 이거하고 이거는 그대로 존재할 텐데 가운데 껴있는 요 녀석. 얘가 하나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다? 외접선이 2개 될 거고 공통 내접선이 하나의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공통 접선의 개수가 3개일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두 원이 공통 접선 3개 그을 수 있대. 그 말은 둘이 외접했다. 이런 소리구나 라고 졸려? 아니죠? 파악하시면 돼요. 밑에 거는요. 공통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고요? 2개 그을 수 있겠죠. 왜 2개냐면 이제는 공통 내접선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이거 원 2개 이렇게 있다가 빡 합치면 얘는 빠각 하고 부러질 거 아니야. 그죠? 이 직선 빡 부서지고 요거 2개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요. 공통 외접선만 2개의 상태가 될 거고요. 1위로 오면요. 공통 접선 몇 개? 1개. 이렇게 생긴 거 1개. 이것도 비디오로 굴려보면 얘랑 얘인데 원이 가까워지면 점점 외접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이렇게 하나로 딱 합쳐지는 거거든. 그죠? 저렇게 생긴 거 하나예요. 저건 공통 내접선이야? 공통 외접선이야? 얘는 공통 외접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이 같은 쪽에 있잖아요. 이 접선 기준으로 같은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공통 외접선 하나 그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는요. 공통 접선 없어요. 안에 들어있는 원에다 접선을 그어버리면 밖에 있는 원 입장에서는 전부 다 할선이에요. 가로지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 접선의 개수 가지고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힌트로 공통 접선의 개수를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가지고 해야 될 얘기가 하나 있고요.
요것도 할 얘기가 있고요. 요거는 할 얘기가 많아요. 요거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칠판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공통접선에 그으면 되니까 맨 위에 거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저거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공통접선의 길이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 뭐야? 아닌데 뭐 눌러야 되지? 뭘 잘못 눌렀는데 지금? 이거냐? 이건가? 됐다. 맞지? 맞는 것 같아. 큰일 날 뻔했네. 자, 공통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건데 말했지만 얘는 공통 외접선도 2개, 공통 내접선도 2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통 외접선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공통 외접선이에요. 근데 접선이기 때문에 얘도 원의 중심 입장에서 보면 수직이에요. 그죠? 여기도 여기를 접점이라고 보면 여기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두 원의 중심을 이어. 그리고 나서 여기 헤이자 배고파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뚝 잘라서 위로 평행이동 시킬 거야. 위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옮겨보면 누가 돼요? 얘가 돼요. 잘라서 올리면 직사각형이니까. 그죠? 잘라서 위로 이렇게 끄직끄직 밀어 올리면 여기 와서 딱 만나게 될 건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 된 거야? 길다랗게 생긴 직각삼각형 된 거예요. 그죠? 직각삼각형 한 변의 길이 구하세요니까 뭘 쓰면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그 피타 누구다? 이 변의 길이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될 거고 요 길이는 뭐야? 반지름의 차이가 되겠죠.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고 요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요 길이나 같을 거니까. 그죠?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가지고 피타를 쓰시면 된다고요. 뭐 굳이 쓰자면 d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서 루트 뭐 이렇게인데 뭐 그건 됐고 피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었다면 공통 내접선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도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 수직이고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 이렇게 수직이에요. 요 길이 구할 건데 얘도 쓰는 건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어놓고 뭐 할 거다? 뚝뚝 잘라서 이번엔 이쪽으로 평행이동할 거다. 이렇게. 원래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어디서부터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구해야 되거든요. 얘를 잘라서 밑으로 내린다고.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일 거니까 얘랑 얘는 어차피 평행할 거잖아요. 이걸 쭉 연장해서 이렇게 커다란 직각삼각형을 다시 만들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이 선분의 길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결국 또다시 피타 쓰는 건데 아까랑 다르게 얘는 똑같지. 얘는 뭐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뭐다 이번엔 반지름 둘의 합이더라 그 얘기라고요. 아까는 차이였잖아. 이번엔 합이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말했지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공통 접선, 접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피타를 만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통 외접선이냐 공통 내접선이냐에 따라서 그림이 약간 달랐다고요. 공통 외접선이면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였고요. 공통 내접선이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그림 아니죠? 아니죠? 문제 한번 풀어보면 뭐 이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싶겠지? 그 밑에 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요건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얘도 그렇고 외접하는 것도 내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의 중심 두 개 이을 거예요. 당연히 접점 지나가겠죠?
공통 내접선 그을 거예요.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원이랑 반지름이 같으면 얘랑 길이는 같아질 거예요. 선분이야 수직인데 2등분 하는 거네요. 그죠? 수직 2등분 선이나 마찬가지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됐죠? 이건 별게 아니었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게 약간 중요한 녀석이에요. 요거요. 그립이 너무 큰데? 조금만 줄입시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책에 보면 나오는 게 62페이지예요. 여러분 정석책에 62페이지에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우리 이거 직선 할 때도 했거든요. 조금만 참아줘. 추워?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찾는다? 어떻게 만든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집에 누구라도 있으면 누가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찾는다? K 기억나? K. 직선 아무데나 K 붙여서 더하는 거잖아요. 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의 방정식 두 개 나와 있고 두 원의 예를 들어서 뭐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요 원을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는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하고 싶은 건 자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요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찾아보자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점이 두 개만 주어지면 그 두 점 지나는 원은 엄청 많잖아요. 작은 원은 뭐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텐데 원이야. 좀 큰 원은 이렇게 생긴 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이만한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만들자면 무수히 많은 원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인데 만드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선이랑 똑같아요.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 이거 하나 하고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거 두 개 해놓고 아무데나 붙이시면 돼요. k 붙여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k의 값에 따라서 당연히 중심 좌표도 바뀌고 반지름도 바뀔 건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그 점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얘도 0되고 얘도 0되는 점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갈 거잖아요. 근데 얘가 0되면서 동시에 얘가 0된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두 원의 교점이다 그 얘기라고. 얘도 얘 나름대로 원의 방정식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원의 방정식인데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얘도 0되고 얘도 0되는 점 찾는 거고요. 그럼 얘도 0되고 얘도 0되는 점이라는 건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두 원의 교점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k의 값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원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원 전부 다 어디 지나간다고? 요 두 원의 교점만큼은 꼭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다 하나 더. 직선에는 없지만 꽤 중요한 거 녀석으로 여기에 만약에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x제곱이 사라져요. y제곱도 사라지죠. 하필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사라지겠지. y제곱도 사라지겠지.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 되는 거예요. 직선. x제곱도 사라지고 y제곱도 사라지면 x, y 1차식 되는 거잖아요. 뭐 되는 거다? 직선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직선은 직선인데 직선이라고 해서 교점 두 개를 지나가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니지. 여전히 교점 두 개는 지나갈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녀석이면 항상 요 두 점은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요 두 점을 지나긴 지나갈 건데 하필 마이너스 1이 뭐 된다고? 직선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바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다 그 얘기고요.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좀 편하게 얘기하면 원의 방정식 두 개 빼는 거잖아. 그죠? 이 원의 방정식이랑 이 원의 방정식 둘이 빼면 x제곱 y제곱 사라져서 직선이 될 거라고요. 그 직선이 누구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빨리 보고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책에 보시면 62페이지인데 요거로 보면 되는구나. 진짜. 어떻게 해야 보냐? 쥐꼬야보를. 자, 괄호 1번 보면 m이 실수일 때 얘는 m이라고 했어요. 저는 k라고 한 거고. 아무 데나 붙이셔도 상관없고요. m 값에 관계없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갈 거다. 이고 요 논리의 순서를 뒤집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은 k 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요 k는 앞에다 붙여도 되고 뒤에다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해서 새로운 원을 만드시면 되는데 단서로 뭐예요? m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새로운 원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 1일 땐 뭐냐? 라고 물어보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 x제곱 y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요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특히나 직선 많이 나오는데 그림이 너무 공격적이라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래,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두 원의 교점이에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선분이에요. 보고 그리는데도 못 그리냐. 이 선분 이름이 있다. 큰 원 입장에서 보면 얘는 현이죠. 작은 원 입장에서 보면 현이죠. 큰 원이랑 작은 원한테 모두 다 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현의 길이 구하는 건 우리 지난주에도 했고 아까 짧게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가지고 피타 쓰는 거예요. 그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얘는 문제에 나와 있겠지. 반지름이니까. 근데 얘가 문제잖아요. 요 놈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라고요? K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원의 방정식 두 개 빼서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뺀다는 거 무슨 소리라고요? 이 원이랑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직선 찾은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이용하시면 공통현의 길이가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할 때 엄청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 뒤에는 자취 문제니까 요거 하나 풀어보고 계속 설명만 들으면 지겹잖아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거입니다. 여기서부터인데 원이 두 개 나와 있고요. 두 원이 서로 외접하는 경우 또 공통 접선의 방정식
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아랫값의 범위 한번 찾아보세요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두 원이 외접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 보니까 하나는 중심좌표가 나와 있고 반지름은 안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심이랑 반지름이랑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중심 어디예요? 그죠? 중심좌표 어디예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 오른쪽에 있는 녀석 중심좌표 어디다? 2,2. 반지름 얼마? 루트 2. 2 아니야. 루트 2. 2라고 하려고 그랬지. 2,2에 반지름이 루트 2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요 정도. 더 커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긴 원인가 봐요. 이만한 원입니다. 자신 없어서 진하게 못 그리겠어요? 잘 그렸다. 예고요. 대충 하자. 강박 있다니까 이런데. 그냥 해. 있어. 이거고요. 얘는요. 중심이 0,0 반지름이 R인 녀석인데 0,0이니까요. R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안 만날 거잖아요. 근데 1번에서 뭐래요? 둘이 외접한대요. 외접하는 거.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그려지죠.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 외접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내접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둘이 외접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란 이야기고요. 그럼 얘는 식으로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 거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 두 개를 비교해서 반지름 둘이 더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같다. 이렇게 찾을 거라고요. 그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얼마죠? 졸려? 아니요. 졸려? 아니오라고 대답 못하고 있어. 찾지마! 여기 2루트 2. 0,0이랑 2,2니까 2루트 2. 반지름은요? 이 반지름 얼마? 루트 2요. 이 반지름 얼마야 돼요? 루트 2여야겠네요. 그래야 얘네 둘이 더해서 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값이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찾으래요? 2번. 1번의 경우에 접점에서 두 원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이거 구하래요.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 그죠? 중심 사이를 뚫고 가니까. 그런데 요 녀석 이거 다 수직이고 수직일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최소한 얘하고 수직이겠구나 가지고 기울기 정도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 하나 더. 기울기는 그렇다 치고 요 점의 좌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얘도 반지름이 루트 2, 얘도 반지름이 루트 2, 얘도 루트 2, 얘도 루트 2 똑같네요. 그죠? 이 점보다 선분 OA의 중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1,1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그게 바로 2번 답이 될 거다. 공식에다 막 넣어서 찾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 그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 뭐였더라? 이거 아니라고. 그림 그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림 그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거요.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내접하는 거, 외접하는 거 그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외접할 때의 반지름, 내접할 때의 반지름 이거 두 개 찾으시면 되겠네요. 외접할 때의 반지름은 루트 2라고 찾았어요. 내접할 때의 반지름은 아마 이만큼이겠죠? 파란색 선분의 길이 얼마? 3루트 2. 여기서 여기까지는 2루트 2고 여기서 루트 2를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이 3루트 2. 그럼 R이 어쩌면 된다고? 루트 2보다는 커야겠죠? 3루트 2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R의 범위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림 가지고 찾으시면 그러려니 하시면 되죠. 이거를 해설 끝인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식 5개 썼잖아요. 그죠? 그 5개 중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누구였냐면 R1 더하기 R2하고 D하고 R1 빼기 R2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R은 뭔지 모르고 D 하나는 아니 R 하나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막 때려 넣으면 R 더하기 루트 2하고 D는 2 루트 2였다고요. 그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2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R 빼기 루트 2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셔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면 뭐 나와요? R이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요걸 풀면 R 마이너스 루트 2가 2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좀 이상하죠? 넘어가도 마이너스 루트 2보다 R이 크다거든요. 얘는 쓸모가 없고요. 이쪽만 보시면 되죠. 3 루트 2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R이 3 루트 2보다 작구나. 루트 2보다 크고 3 루트 2보다 작구나. 그렇게 해서 얘가 답이 나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때려 넣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뭔지. 눈에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 달라지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당연히 까먹겠죠? 당연하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림 그려서 푸셔야 돼요. 그림으로 풀어야 이해가 된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림 가지고 꼭 푸세요. 책에 보시면 정석답지 않게 책에도 그림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정석이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요. 물론 밑에 식으로도 풀고 있지만.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것보다야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그림 생각하시고요. 다음 거. 첫 번째 문제는 교점 좌표를 구하래요. 교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니? K? 교점의 좌표를 실제로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K는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을 구할 때 K 가지고 구하죠. 근데 이건 교점의 좌표를 실제로 구하세요니까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엄청 하기 싫겠죠? 그래도 X, Y 2차 여기도 2차 두 개 붙어 있어요. 2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고요. 저렇게 생긴 2차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식 두 개를 빼서 1차식을 찾으면 되죠. 왜? 2차 연립방정식은 1차식 찾아가지고 대입하는 거잖아. 그죠? 두 식을 빼서 1차식 만들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X랑 Y랑 두 개를 구하시면 돼요. 좌표를 구하여라인데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정석이 아니면 좌표를 구하세요도 안 해요. 저런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좌표를 구하여라는 문제가 나온 이유는 좌표를 구해서 제3의 원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를 보여주려고 나온 문제예요. 다시 잘 들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구한다고요? K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직선처럼 몰라 나 그냥 교점 좌표 구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할래. 그래서 교점 좌표를 구해도 돼요. 얘처럼 교점 좌표 구하고 거기에다가 뭐 1,1을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해서 점 3개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드셔도 돼요. 졸라 귀찮다고요. 매우 귀찮다고요. 교점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그걸 풀었다고 쳐. 교점 구했다고 쳐. 그 교점 두 개 이것까지 해가지고 또 원의 방정식을 또 찾아야 돼요. 굉장히 귀찮은 연립 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거든요. 오래 걸린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낸 문제 같아. 두 원의 교점을 좌표를 실제로 구해보라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3번 먼저 풀어볼까요? 두 원의 교점 지나면서 1,1을 지난대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란 이야기잖아. 뭐 가지고 찾는다고요? K. 그래서 K 어떻게 생겼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요거 하나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빼기 4 하고요.
K 어디다 붙일래요? 앞에 붙일래? 뒤에 붙일래? 앞에 붙일까요? 뒤에 붙일까요? 뭐라고요? 가운데? 가운데가 어딨어? 얘한테 줄 거야? 얘한테 줄 거야? 얘한테? 좋아요. 말했지만 K는 아무 데나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1,1을 지나간다고요. 여기도 1 대입하면 되지. 1 다 대입하면 K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해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3 더하기 K에 뭐야? 마이너스 6? 아니야? 아니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K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이 K를 어쩌면 돼요?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Y제곱 빼기 3X 빼기 Y 빼기 4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 상태로 두면 선생님이 싫어하겠죠? 그래도 동료한끼리 정리는 좀 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에요. 2분의 1 X제곱 Y제곱도 마찬가지 2분의 1 될 거고요.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Y 상수항은 마이너스 5랑 더하기 2니까 빼기 3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2까지 곱하면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좌표를 실제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를 보여주려고 나온 예제인데 어쨌든 그 불편함을 느껴보시는 게 좋으니까 풀어보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K의 마이너스 1. K의 마이너스 1.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K의 마이너스 1. 두 원 빼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직선 찾고 마이너스 1 A 대입해서 A 그냥 찾으시면 끝나겠죠. 다음 나오는 건 자취인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요 예제에 있는 자취의 방정식은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자취 풀듯이 푸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점 P의 자취예요. 그러니까 요 점 P를 x, y라고 둘 거고 주어진 힌트 뭐야? OP의 제곱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래요. 그냥 식에다 다 때려 넣으면 돼요. 얘를 x, y라고 할 거야. 그럼 OP의 제곱은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러고 끝나지 뭐. 원래 루트인데 제곱할 거니까요. AP의 제곱은 뭐예요? AP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에요. BP의 제곱은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이거 둘이 더하면 얘랑 같대요.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뭐. 전개 싹 하고 정리 싹 하시면 그냥 x, y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 얘기라고요. 점 P가 어떻게 생겼을지는 이것만 보곤 몰라요.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원이 되네가 되거든요. 실제로 얘를 정리하니까 원이 되는 거야. 정리해서 원이 된다는 걸 알아야지 처음부터 이거 점 P가 원인데 중심이 어디지? 이렇게 찾는 거 아니라고요. 이 자취의 방정식 여러분한테 약간 손에 잡힐 듯 말 듯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만 읽어가지고 점 P가 어떤 도형 위에 있는지 몰라요. 직선일지 원일지 무슨 뭐 삼각형일지 어딜지 알 수가 없다고. 이건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 P의 자취니까 이거 x, y라고 둘 거고요. 4,6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나 봐. 근데 그 직선에 수선 내릴 거래요. 자취 구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그림 같은 걸 그려보시든지 아니면 식에다 때려 넣어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얘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10번이에요. 18-10번.
얘는 이름이 있어요. 저 점 P. 이거는 물론 이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풀어도 답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점 P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점 P의 자취 구해보면 원의 방정식을 배우는 중이잖아. 원이겠지. 아폴로니우스. 사람 이름이겠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저거 만족하는 점 P를 다 이어보면 원이 되거든요. 그 원의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걸 할까요? 여기 A고 여기가 B인데 거리의 B가 2대 1이래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찾아봐야지 하고 까먹는데 약간 그냥 카더라. 해군이래요. 해군 제독이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쟤를 잡아 죽일 건데 이 사람이 엄청 빠르대. 얘가 모는 배가 엄청 빠르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아폴로니우스가 있고요. 여기에 상대방이 있는 거야. 내가 얘를 잡으러 가려면 어느 정도 각도로 잡아야 될지 어디서 잡을 수 있을지를 보는 건데 얘는 도망을 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2대 1이니까 아폴로니우스가 다른 해적에 비해서 2배만큼 빠르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멍청하게 1위로 도망을 치면 여기 와서 잡히겠죠. 2대 1 내분점에서. 얘가 머리가 좀 좋으면 밖으로 도망을 치겠죠. 이게 제일 멀리 가는 거니까. 그래봤자 2대 1 외분점에서 잡히겠죠. 2대 1 외분점에서 잡힐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내가 어느 정도 각도로 가야 잡을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각도를 크게 하면 지나칠 거고요. 각도를 너무 작게 하면 뒤를 지나가게 될 거거든요. 이게 망망대해 졸라 넓은 데일 거니까 딱 맞춰서 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말 거라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얘가 이 방향으로 도망을 치면 어느 정도 각도로 틀어서 가야 얘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식을 만든 건데 그래서 결국 이거이긴 해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도망쳐서 여기서 잡힌다고 해봤자 어차피 이 길이의 B는 뭐가 될 거다? 2대 1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도망친데 그래봤자 2대 1 되는 어딘가에서 잡히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모아봤더니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졸라 신기하죠? 그 원 보면 여기 내분점, 여기 외분점, 이 둘이 뭐예요? 지름의 양끝이에요. 이거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원이야. 내가 밥만 먹으면 원 잘 그린다. 배고파서 그래요.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이런 점 잡아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언제나 2대 1을 유지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 P의 자취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저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라는 걸 알아차렸으면 우린 뭐 하면 돼요? 2대 1 내분점, 2대 1 외분점 찾아가지고 요거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드시면 돼요. 지름의 양끝 나왔으면 중점 찾아가지고 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되고 길이 구하면 지름이니까 그거 반 뚝 잘라서 반지름이라고 하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구해보면 이 문제 가지고 요점 좌표가 1,0이고 요점 좌표가 4,0이에요. 그래서 2대 1 내분점, 외분점 찾아볼 텐데 내분점 찾아보면 2대 1이니까 여기 3,0입니다. 그럼 두 칸이고 한 칸이잖아요. 그죠? 요점의 좌표는 7,0이 돼요. 내분점, 외분점은 길어지니까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3,0이랑 7,0이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가 될 것이고요. 요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면 중심 좌표 뭐 된다? 3이랑 7의 딱 가운데 누가 있어요? 5,0이 있죠.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이 되다. 얘가 점 P의 자취가 돼요.
실제로도 그런지 살펴보면 빨리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P니까 X, Y예요. A,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이니까 AP와 BP가 2대 1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AP부터 찾아보면 루트에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BP는 루트에 X-4의 제곱 Y제곱. 그런데 얘랑 얘가 2대 1이면 2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은 제곱하면 얘도 4로 바뀌어요. 4X제곱 원래 마이너스 8X야. 4, 8, 32 4, 4, 16에 64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우변으로 다 넘기면 3X제곱 3Y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63 3으로 나누니까 X제곱 Y제곱 10X 21이 0이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X-5의 제곱 Y제곱에 25 땡겼었으니까 4 갚으면 되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해설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얘도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걸 알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 거지. X, Y라고 두고 주어진 거 가지고 그냥 식 정리한 게 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매번 나오다 보니 얘가 이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조금 더 가면 이거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크게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예요. 그러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야.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올 만하고요. 두 번째로 누가 많이 나오냐면 그래서 점 P가 요 원 위에 있을 텐데 알고 싶은 건 뭐다? 각 P, A, B의 최대값 찾으세요예요.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움직이지 않죠. 이거 박혀 있거든요. 이거 두 개. 근데 문제는 점 P가 이런 데를 막 움직일 거잖아. 점 P가 여기 있으면 각이 이거예요. 점 P가 뭐 이런 데 있었으면 각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각도라고요. 근데 얘가 제일 크다는 건 점 P가 어디 있을 때일 것 같아. 제일 크다는 건. 그 각이 제일 큰 건 언제다? 다 왔어 얘들아. 점 P가 야금야금 움직여가면 점점 벌어졌다가 다시 오므려지겠죠. 벌어졌다가 오므려질 거잖아요. 벌어졌다가 오므려지고. 각도 제일 클 때가 언제예요? 접할 때다 그 얘기죠. 이렇게 생겼을 때가 각이 제일 클 때예요. 여기서 조금 당겨 내려오면 각이 쭈그러들고 여기도 넘어가면 각이 쪼그라들 거잖아요. 그죠? 이 각이 제일 클 때는 언제다? 접할 때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 그때가 각도는 제일 클 때예요. 근데 지금 보면 길이가 여기 5,0이라는 거 알아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이 길이 살펴보시면 4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90도니까 여기 몇 도냐면 30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특수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가 두 번째로 나올 만하고요. 세 번째로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게 누구냐면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역시나 똑같이 A, B는 박혀 있고요. 다 왔어. 조금만 힘을 내. A, B는 박혀 있고요. 점 P가 움직이는데 A, B는 박혀 있고요. P가 움직일 건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래요. 그때는 이 접하는 상황이랑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높이가 고작 이거거든요. 근데 높이가 어디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때가 삼각형의 넓이는 더 넓을 때예요. 그죠? 연장을 쭉 해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쭉 올라간 요 녀석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일 때가 넓이는 제일 넓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실제로 넓이가 제일 넓을 땐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질러 들어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랑 점 P의 위치가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어쨌든 삼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하세요는 A, B를 밑변으로 하고 반지름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문제로 나올 만하고요. 이 세 가지 다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뭐 기본 문제 남아 있는데 이 녀석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일반적인 그냥 자취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까지만 빨리 하고 마칩시다. 점 2개 나와 있고 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 잘 풀어야 돼. 안 지워져. 배고파서 그런가? 점이 2개 있고요. 점 P는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난 뭘 구해야 돼?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자취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x, y라고 둬야 돼요. 이것도 움직이는 녀석일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무게중심 A, B, P의 무게중심인데 P가 움직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도 숫자로 딱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대문자 x, y라고 둘 거예요. 책마다 좀 다른데 제가 항상 이렇게 푸니까 제 설명을 들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소문자 x, y고요. 문제에 주어진 점을 대문자 x, y라고 두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 점이면 좌표로 나오겠지만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지수로 두긴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건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걸 x, y, 문제에 주어져 있는 움직이는 걸 대문자 x, y라고 둘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랑 얘 사이 관계식이거든요. 소문자 x, y 사이 관계식. 그걸 찾기 위해서 뭐 하냐면 대문자 x랑 대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 대문자 x랑 소문자 x, 대문자 y랑 소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고요. 먼저 첫 번째로 대문자 x랑 대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면 얘 어디 있대요?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있다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대문자 x랑 소문자 x, 대문자 y랑 소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건데 소문자 x 뭐래요? A, B, P의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 어떻게 찾았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x. 그죠? y는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y. 이렇게 생긴 거지. 그 다음 뭐 할 거라고요? 대문자 x 대신에 소문자 x를 찾을 거예요. 이거 정리를 해보면 대문자 x가 3x-9랑 같은 거고요. 대문자 y는 3y-6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할 거라고요. 세 번째로 대입을 해보면 3x-9의 제곱 3y-6의 제곱이 9더라 이렇게 돼요. 그죠? 양변 9로 나누면 제곱이니까 x-3의 제곱 y-2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뭐다? x, y의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다. 오케이? 소문자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취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얘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소문자, 문제에 주어진 게 대문자.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찾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찾아서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은 졸라 쉽죠. 해보세요. 밑에 유제 2개 붙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 공부할 시간을 못 드리고 바로 그냥 기본 문제 같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요 원 기본 문제하고 유제 정도는 좀 풀어 보시고요. 오시면 그래서 내일 오늘 풀었던 시험지 있죠? 그거 아직 덜 된 사람은 내일까지 그것도 당연히 해 오시고 원의 방정식도 기본 문제 유제 정도는 풀어서 오시고요. 오시면
점과 직선 시험지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오늘 거랑 비슷한 걸로. 조금 다른 걸로. 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원 아니고요. 점과 직선. 그래서 그거 시험지 내일 하나 더 드릴 거고 오늘 숙제 확인 못한 사람 내일 할 거니까 내일까지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